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세수가 펑크가 많이 났죠? 예, 세금 수입이 펑크가 많이 났죠? 예, 금년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예, 여건이 많이 어려운데 실제로 여건이 어려운 건 그전부터 예측이 됐었죠? 3월에는 세수 펑크가 어느 정도 났었죠? 3월에 24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났고요. 6월에는 또 어느 정도 세수 펑크가 났습니까? 6월에는 약 40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났어요. 그리고 이번 8월에는 얼마나 났습니까? 마지막 세수 재추기 하면서 보도자료 냈는데요. 얼마나 펑크 났습니까? 지금은 47.6조 났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세수 얼마나 펑크 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세수 제출 예상으로는 59조 많이 났어요. 59.1조. 그래서 약 60조 세수 펑크 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제출한 거예요. 당초 예산안보다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다 외우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똑똑하게 해주셔야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왜 답변을 안 해요? 아니, 모르면 정말 무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있었어요? 3월에 24조, 6월에 40조, 8월에 약 50조, 그리고 연말이 가면 약 60조 난다. 세수 펑크. 이러면 이거 뭐지?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기재부 장관한테 해야 되고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말하기 시작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국세청이에요. 우리 중부지방국세청장님. 네. 실제로 반도체 관련한 세금이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세금이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세금이 확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네. 깜짝 놀랐죠? 하반기에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반기에 더 나아질 거다. 반도체 관련한 대기업 영업 실적이 더 나아져서 세금이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보였잖아요. 저는 국세청에서 다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국세청장님. 예, 서울청장. 그렇죠? 들어오던 서울에서 세금도 계속 부가가치세, 서울에 장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소득세 서울에서 제일 많이 거치죠. 그런데 소득세가 확 줄은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작년에 대비해서는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부족했고 저작년에 대비해서는 더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저작년에 대비해서 더 부족했고 작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부족했고, 그러면 상저하고 다 아니라는데 기재부 장관만 상저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했잖아요. 다 예측했고 그래서 재추기하면서 상저하고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세청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집행기관인데요. 집행기관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세청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려워요. 대통령 나가서 영업사원 1호 더 영업하세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일본에게 밀리고 있고 다른 나라에게 밀리고 있는데 빨리 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장님? 저희들 세수 관련돼서는 기획재정부랑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시로 소통하는데 기획재정부에게 제일 제대로 얘기가 안 들어갔는지 현장의 얘기를 확실하게 잘 전달하세요. 소득세는 연말에 18조 원 부족할 거고 법인세는 29조 원, 부가세는 9조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60조 원 정도가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엽니다. 경제가 딱 반토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하고 그중에 10%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는 구조가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세청이 현장의 얘기를 듣고 전체 기조를 잡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국세청장이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 판례를 보여주면서 역대 최고의 세수 펑크입니다. 60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 최고의 세수 펑크입니다.
그리고 올해 세수펑크는요 이렇게 쭉쭉 화살표가 쭉쭉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했죠? 어디 했죠? 저희가 여기서도 많이 얘기 나왔는데 MBC, KBS 그리고 YTN 방송국 세무조사 했죠? MBC 같은 거는 세무조사할 때가 대통령이 바이든을 날리는 면이라고 계속 거짓말했을 때 MBC 세무조사를 때립니다. 전용기에 MBC 기자 안 태울 때 MBC 세무조사 때렸습니다. MBC 세무조사 때리고 엄청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추징금 때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국세청장님. 의원님 저기 개별 납세에 관한 정보는 말씀 보도 다 나왔는데 무슨 개별 납세예요. 500조 넘게 때렸고 그게 MBC 여의도 사업 매매와 관련한 탈로다 이러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MBC가 MBC 여의도 사업 매매 관련해서 사전에 국세청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이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자료예요. 문의를 하면서 뭐라고 문의하냐면 우리 이렇게 해서 세금 내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니 국세청에서 답변을 해줬어요. 답변해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뽑은 답변서예요. 답변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국세청장님. 이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떠 있다니까요. 아니 비밀이라 얘기 못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비밀이라 얘기 못해요? 아니면 MBC에 답변서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지금 그 사실관계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님 국정감사하는데 뭐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이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MBC 여의도 토지 매각 관련해서 국세청이 자문해주고 회신해준 공식 자료예요. 제가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를 해서 여기서 뽑은 거예요. 이 자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회신해주고 자문해줘 놓고 국세청이 탈루했다며 추징금을 왕창 때려요. 이거 정치적인 세무조사 아니에요? KBS는 정순신 학폭 보도를 KBS가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한 것처럼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YTN은 김건희 여사 경력, 학력, 허위 보도 관련해서 YTN 세무조사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도 옆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 자료 답변한 거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이 지금 답변해 주세요. 예. 국세청장이 모르시면 다른 사람이 답변하세요. 이걸 국세청장님한테 얘기도 안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 보도가 나올 텐데 저희 지휘소가 안 갔는지 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예. 답변하실 거죠? 예,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개별 납세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세무조사라는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법에 요건이 다 있습니다.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 가지고 과세도 해도 저희들이 무리하게 과세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전 검증 제도도 있지만 사후에 무리한 과세 오면 그 불법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패소하고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세도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이 MBC에 사전에 MBC가 세무 관련해서 요청을 했고 답변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누가 있어요?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저 외람되지만 서울청장입니다. 네. 지금 제가 뭐 개별 과세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서류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그 회사 쪽에서 이게 과세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 과세가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갔을 겁니다. 아마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사항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쪽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예, 세행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저희 법령 해석 나온 게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답변이 나온 걸로 제가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세청장님, 아까 MBC 관련한 세무조사 제가 질의했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답변했던 자료 제가 아까 보라고 그랬죠? 저 봤습니다. 예, 봤는데 그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답변에? 저 지금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어느 답변이 사실 판단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답변에 사실 판단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질의하고 뭐하러 답변합니까? 국세청은? 이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실 판단을 할 사안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할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내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MBC가 질문했을 때 아니 국세청은 뭐하러 있어요? 저희 세금 어떻게 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내야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는 거고 그 답변이 이거 아니에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하라고. 그래서 MBC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답변해줬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가시로 MBC를 본 거예요. 1호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타고 있다라고 보도를 날린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도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눈에 가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든 날리는 면으로 아니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라고. 그래서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넣은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찍으니까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면서 엄청난 추징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세청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말씀처럼 뒤에서 답변 그렇게 줬겠죠. 사실 판단할 사안이라고. 그 앞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기업회계 기준을 정리해 줬고 여러분 앞으로도 답변 이상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에다가 제가 세금 어떻게 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내라고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에 그렇게 여러분 답변해 줬고 그것에 따라갔는데 정치적 세무조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그 학원들도 세무조사 했죠? 그렇죠? 학원들. 뭐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세무조사 했잖아요. 그래서 뭐 별거 나온 거 있습니까? 학원들은 저기 정리해놨지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강사비를 줘요. 그리고 대부분 아니 학원비 내는데 현금 갖다 주는 엄마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런데 콕 찍어간 이유는 킬러 문항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역사의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거 지적하니까 콕 찍어 세무조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1년 반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한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체국 직원을 만났는데요. 추석 때 되면 택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힘들었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의원님 택배량이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인 거예요. 택배량이 딱 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나빠진 겁니까? 국세청장님. 세수가 60조가 줄었어요. 경제가 얼마나 나빠진 겁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빠진 겁니까? 중부세무청장님 아까 반도체 네. 세금이 확 줄었잖아요. 그건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도체 대기업이 흔들리고 거기에 있는 하청을 하고 있는 그 업체까지 다 흔들리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흔들리고 그럼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는 겁니까? 다른 나라 사례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세계가 다 경제가 나빠졌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회복세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나빠지는 사례 대한민국 말고 또 얼마나 있습니까? 위기죠. 위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를 얘기하고 정부가 말을 못할 정도면 정말 현장은 최악입니다. 이 최악인 현장을 알려나가야 돼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가산세 세금 내서 걷어들이는 거 말고요. 우리 서울세무 국세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가산세 지난 10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에요. 잘 몰라서 더 내는 세금, 가산세. 이거 한 10년 동안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다 할 수는 없으시죠? 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는데 10년 동안 33조예요. 그럼 1년에 약 3.3조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몰라요. 홈택스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가산세를 내요. 그래서 그게 10년 동안 33조예요. 이렇게 가산세 걷어들여야 됩니까? 가산세 안 걷어들이려면 국세청이 지금 세금 내셔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내세요.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서 사람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지경에 그 가산세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산세가 잘 몰라서 내는 가산세. 그게 약 9조? 한번 띄워보세요. 전체 10년 동안 33조인데요. 그 가산세가 잘 몰라서 내는 세금이 19조? 10년 동안 저기 납부지연 가산세죠. 납부지연이 19조. 그리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 9조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그런 거 안 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울 때. 그러면 세무서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세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떤 노력을 하겠다. 송원석 의원님 지낼 때 조금만 좀. 예, 수영교님, 수영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그 사실 가산세 대부분은 납세자 고의로 탈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자료가 없거나 신고할 줄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체험 서비스라고 금년 종합소득세 한 600만 명인데 제공했습니다. 미리 이제 모두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신고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도움 안내자 같은 걸 제공해서 납세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앞으로 또 이제 가세 자료 같은 경우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세 자료 발생하면은 빨리 처리해서 납세자가 가산세를 지나치게 가중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는 안을 더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